이 정열, 이 정열이라는 단어가 그 호킨스의 글 중에서 가장 재밌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군대에서 왜 군대 그 훈련을 받아보면 알죠. 정렬하라고 그러죠. 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어떤 음, 그 그러니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치랑 정렬이 다른 거는 일치는 A와 B의 예, 일치 그러면 그거는 두 개죠. 그지? A와 B의 일치. 여기 일치한다 그러죠. 그죠? 일치한다 그럴 때 그거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들의 뭐라 그럴까? 동일화 그런 거죠. 그지? 이게 일치라는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 정렬은 이때 A와 B의 이때도 또 A와 B의 정렬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집단 생활할 때 두 개 정렬 길을 줄 맞춰 그런 뜻이죠. 줄을 맞춘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줄 맞추기 뭐 그런 거예요. 정렬해 그럼 줄 맞추기잖아.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떤 집단적인 음? 개인적인 존재의 존재들 두 개죠. 두 개별적인 두 존재의 동일한데 이거는 집단적인 두 집단, 그지? 두 집단의 동일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설명이 없어서 내가 이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이 없어서 그냥 정렬이라는 단어만 계속 쓰고 있어요. 호키스 책을 뒤져봐도 없어. 그래서 어, 내가 거의 해설을 해주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호킨스가 말하는 존재 있죠. 여기 밑에 바로 내가 그 설명을 했는데 근대적 존재 상태. 근데도 존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대자라는 것이 바로 근대자라는 것도 그지? 근대자의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 이게 근대자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란 단어 있는데 또 뭐 탈근대적인 존재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존재. 이거 또 다른 거잖아.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탈근대적인 존재가 뭐냐? 그럴 때 이거는 여러 번 내가 설명했지만 이거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자아죠. 그죠? 세상에서의 어?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진 존재,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때 돌멩이 하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멩이 같은 거죠. 돌멩이 하나 그런 거. 근데 탈근대적인 존재라는 거는 탈근대의 영적인 존재란 말이잖아. 그죠? 영적인 존재가 왜 중요하냐? 그지? 그게 지금 이 글의 호킨스의 글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 한 말을 전부 다 쭉 잘 들어와서 약간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대강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탈근대적인 영적 존재가 돼서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 그렇게 가려고 한다. 이런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재가 돼야 되느냐가 문제잖아. 그치? 그쵸? 이렇게 되면 탈근대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렬이라는 개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전혀 근대화 혁명적으로 세계관이 에피스테마 그러죠. 에피스테메 인식 체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좋고 나쁜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혁명적으로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는 그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좋던 게 나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한마디로 말 예를 들어 욕망, 의 집착이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지? 근대 교육, 자본주의 사회의 근대 교육에서는 좋은 거, 굿으로 장려 되었는데, 그지? 교육에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걸 듣고 되게 재밌게 했는데 교실에 그분이 응? 고등학교 교실에 이제 그분이 그 열심히 공부를 잘하면 어? 뭐라 그럴까?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즉 예쁜 여인을 만날 음, 수 있다. 어?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 라는 등 이건 뭐야? 욕망을 노골적으로 그지? 욕망을 노골적으로 집착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근대사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나거나 그지? 어, 정말로 성공하면 뭐 벤틀리 같은 아주 좋은 난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몰라요. 아주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또는 명품을 음,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날 좋다 뭐 좋다 그런 얘기들이 전부 유명해질 수 있다. 또는 유명해질 수 있다. 또는 어린이들은 뭐라 그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다 뭐예요? 다 라는 등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와 돈 그지? 욕망의 집착이 자본주의 사회 근대 교육에서는 그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영적 내면 그지? 탈근대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지금 이 글에서 그렇단 말이죠. 성공은 영적인 그지? 내면을 응? 더 중요시 한다는 거. 예를 들어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 뭐예요? 그리스 시대의 거지처럼 살았던 디오게네스가 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주장하는 거지.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지 정반대, 그지? 근데 사회에서의 가치관과 아주 정반대라고 여겨지는 그지? 사고방식을 응?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내가 지금 질문이 뭐예요? 탈근대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무지 어려운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호킨스를 비롯하여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영성 사상가 등을 비롯한 등 사상가들과 철학자들도 제대로 된 갈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응?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그지? 할근대적인 영적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된 갈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킨스의 그를 사상을 자세히 예, 설명하려고 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킨스가 지나가지 말한 게 그중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정렬입니다. 줄 맞추는 거죠. 정렬이란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정렬이란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개념에 예, 맞춘다고 해서 자신의 예, 사상을 어, 바꾼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지? 줄 맞춰서 세계관을 바꾼다는 거는, 그지? 인생관을 바꾸는 거죠. 인생관을 바꾸는 일이니까, 그지? 전면적이고,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정렬이에요. 그래서 줄 맞추는 것처럼 똑같이 정렬이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하나만 딱 바꿔서 이렇게 됐어. 알았지? 잘 됐지? 내 잘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적인 존재 상태와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탈근대조의 그것으로 전환하는 정렬, 얼라이먼트 행위. 그 정렬이란 단어는 쉽게 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정한 성공과 진짜 행복을 위한 기반이란 말이죠. 그 문제는 진정한 성공과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면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현실 내부에서의 개선이나 개혁 같은 거 안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근대 세계의 체제를 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바꾸는 개선이나 또는 그 틀을 바꾸는 어? 개혁 정도로는 어, 모자르다. 그래서 정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고 표준어가 아닌가? 부족하다 이렇게 쓸게요. 어? 영적 차원으로의 혁명. 그래서 영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적이란 단어는 이 참 어려운 단어죠, 이것도. 그치? 영적 차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 그런 뜻이에요. 이건 현실 세계죠. 그지? 그러니까 즉 현실 세계에서의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성공하는 게 좋긴 좋지만 너무 요구사항이 무섭죠. 그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즉, 저 밖에서 기초하지 않고 이 안의 의식체계 에피스테메를 전환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탈근대 시대라는 말. 이게 쉬운 말은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상적 박애주의자들,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람들, 지나친 낙천주의자들은 바뀌는 것 같지만 뭐다 그러냐면 모두 입장이 나약합니다. 약하다 이거야, 약하다. 그것은 저 밖의 것에 바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ABC에 영향을 미치라고 했습니다. ABC가 뭐예요? ABC가 외부의 변화지. 시간에 ABC는 화살표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르며 어? 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현상을 예? 영향을 주려는 음. 그 무슨 소리예요? 물질적, 그지? 물질적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려는 거야. 내면이 아니라 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서 그런 거 그게 A, B, C, A에서 B부터 C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도록, 그지? 근데 뭘 안 해요? 원인의 수준도 옮겨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펜이 칼보다 강한 이유, 글의 영향력이 무력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이거 되게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필자가 시적 상상력의 힘, 특히 탈근대 시대의 핵심 도구라고 주장하는 이 어? 왜 그러냐면 외부 세계에 물질적인 걸 변화시킨다면 말만 해서 안 되죠. 말만 해서는 안 바뀌잖아. 그지? 외부 세계, 바깥의, 저 밖의 물질, 현실, 물질 세계에서의 변화만이 중요하다면, 어? 펜, 즉, 시적 상상력의 힘은, 힘이 무기력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맨날 욕하는, 노골적으로 욕하는 거죠. 이게 내가 문속,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퍼뜨린 자들의 사고방식. 그런데 지금 밝은데 시대에는 그 AI와 로봇으로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의 과학적인 변화는 인간을 변화 영역에서는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확신이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어? 지금까지 근대 시대 동안의 사고 체계, 패러다임을 잊어버리고 즉 추론 방식의 과학적 연구는 기계에 맡기고 펜, 즉 시적 상상력에 의한 창의력이 창의력만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지라 어,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밖에 안 필요해? 상상력밖에 안 필요하다고. 그래서 호킨스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어? 외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의 변화를 따라가면 뭐예요? 그거 소용이 없죠. 기계한테 못 이기죠. 그러니까 기계와의 경쟁에서 틀림없이 실패하게 될 외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치? 어떻게 해요? 내면의. 음, 즉, 뭐예요? 행, 시적 상상력, 창의성, 창의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걸 어떻게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영적인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면의 변화, 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인류의 대안이라고 여겨지. 응?
호킨스는 그렇게 호킨스가 암시하듯이, 호킨스는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BC에 정렬하거나 자신을 ABC와 동일시하거나, 응? 또는 ABC를 방어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현실에서의 변화, 그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개혁이나 개선의 현실에서의 변화 상황에만 집중하면 ABC에 변화하는데, 그지? 정렬하거나 똑같이 그렇게 같이 자기랑 그렇게 똑같이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또는 동일시하거나 또는 방어하면 그런 변화의 그 자연스러운 변화죠. 당연한 듯한, 응? 변화의 동조, 즉 정렬, 방어, 동일시 하더라도 뭐가 문제야 싶죠? 그럼에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지금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어, 생각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무조건 음, 취약해집니다. 그렇지? 어떻게? 현실의 변화에만 집중하며 입지가 무조건 취약해집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싶어요? 만약에 회사 등 집단 생활을 한다면, 그지?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 취약해질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운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어? 현실, 사회에서는 무조건 취약해질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응?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현실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취약해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필자가 와이저, 슈드, 루즈,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저주라는 말이 아니라 어? 취약해질 때를 아주 가끔이겠지만, 그치? 가끔이겠지만, 지혜롭다면
그, 그 상황을 줄이겠지. 뭐. 취약해질 때를 어,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브라함 링컨, 간디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는. 예를 들어 링컨이나 간디나 예수가 어?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다 무고하게 희생. 응? 그건 현실 세계에서는 언제나 취약해지고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경우 30살이 될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십자가에 서요 것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 확실히 공격에 노출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노출되기 시작하는 응? 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죠.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기 시작. 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예수가. 그지? 뭘 잘못했어 예수가. 그지? 근데 소용없어요. 어? 소용없단 말이죠. 어?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무조건 반대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나눠준다. 그래도 반대파가 있어요. 응? 왜냐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면 그와 반대되는 입장으로부터 반대되는 것을 불러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지? 돈을 나누어 주는 일지라. 그지?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도 그렇다니까 강도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 전혀 현실성 없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겼다 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오해하는 예를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인 상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국인 그저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죠.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는 몇만 원을 지키려다 강도에게 총 맞고 죽은 상인들. 한국 그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는 이 호크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상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그들이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명확히 몰랐기 때문이 그죠. 그들은 용감하거나 대담하기보다는 어리석었다는 거지. 그 현실에서 부조리하다고 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상황하는 것을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용감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응? 이분법적 응? 선과학의 이분법적 논리는 대부분 반발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잊어버리겠지만 페미니즘, 정치적, 정치적 페미니즘의 경우 미투 운동이 있었어요, 옛날에. 미투 운동, 미투 무브먼트라고 하겠죠. 음, 라는 공격적인 전략이 최종적인 올락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영국 왕자까지 지금 최근에 어, 앤드류 왕자죠.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왕실에서 추출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바로 이 여파입니다. 네, 이 미투 운동의 여파. 즉, 어, 오래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어, 어, 유명 인사를 공개적으로 어, 고발하는 음, 운동이었습니다. 통쾌한 음, 복수이고 정의의 행위, 그지? 근데 하였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런 그지? 용감하기보다 용감하거나 이런 행위가 어? 그래서 그래서 몇 명은 어? 처벌을 받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페미니즘 운동이 지향해야 했을 대중의 의식 변화, 혁명적이죠. 혁명적인 의식 변화를 초래했다기보다는 뭐예요? 청년 남성층이 예? 적극적으로 반발하여 어? 트럼프 등 응? 구구파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지배를 초래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사고 방식, 즉 선과 악의 극단적 이분법을 음,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로 되는 바람에 여성의 권리 증진에 동의해야 할 중요한 집단은 극적인 반발을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페미니즘 운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 운동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전략에 어, 전략에 이제가 안타깝다고 음? 그런 거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다들 싫어해요. 그지?
남자들 전부 다 나쁜 놈으로 만들었죠. 아닌데. 헤니 칼보다 글의 영향력이 무력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또 공상적 박애주의자들,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람들, 지나친 낙관주의자들 다 이게 펜을 쓰는 사람들이죠. 펜, 그지? 글의 영향력, 그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비판하냐고 나약하다고 비판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런 식의 펜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글의 영향력을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응?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차라리, 응? 이건 더 나쁘다, 그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글이라고 그러지만 다 같은 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생략해서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박애주의나 낙천주의가 박애주의는 무슨 소리냐면 어, 불쌍한 사람을 돕자. 자선, 단체. 그걸 도해 불쌍한 사람들을 연민을 가지고 돕자. 박애주의는 무슨, 뭘 안 해요. 그냥 지금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지? 기부, 뭐 그런 거 있죠. 자선단체나 기부. 부자들의, 부자들의 기부 고민. 이거는 나쁜 거예요. 박애주의. 낙천주의는 뭐냐면 언젠가 경제가 더 발전하면 잘 해결이 될 것이다. 둘 다 뭐를 없애는 거예요? 노력하려는 의지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현실을 혁명적으로 개혁 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뿐인 어, 현실을 현실을 유지하면서 어? 조금만 바꾸면 돼 이런 거죠. 응? 즉 뭐냐면 조금만 바꾸면 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것이라도 어? 말하는 이게 뭐냐면 기후 재앙도 그렇죠. 기후 재앙 등에서처럼 조금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하면 될까 과연? 세상이 지금 조금만 바꾸면 기후 재앙이 안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왕창 바꿔야 되는데 조금 바꾸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려는 등 개선이나 개혁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며 그지? 이게 아까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응? 페미니즘도 기본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에도 그 미투 운동 똑같은 거죠. 고발하면 그냥 알아서 해결이 잘 될 거야 이런 거잖아. 체제를 바꿔야죠. 기후재앙도 현재의 난경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척하는 것뿐이라. 절대로 안 되는데, 그지? 요컨대 저 밖의 변화인 ABC에 영향을 미치려고 애쓸 뿐, 응? 이 안에 ABC, 그지? 라는 원인의 수준에서, 즉 시스템 자체를 탈근대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혁명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거꾸로 오히려 혁명의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음, 정치적 페미니즘의 미투 운동은 그런 것도 많이 넣었으면서도 어? 어,
보수주의, 보수, 극우, 보수주의의 주장을 궁극적으로 강화하는 엄청난 악수였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응? 즉, 페미니스트 지지계열 사회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래서 다른 책 읽기에서 비판 함정이 있는데도 필자가 총체적인 반성 작업과 미래의 운동 방향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그냥 무기력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완전히 악수를 둔 거죠. 완전히 악수를 둬놓고 잘못했잖아, 그지? 그러면 어? 응? 완전히 악수를 뒀는데 그럼 그 악수를 두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식으로 선과의 이분법으로 하지 말고 체제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체제 자체를 인정하는, 그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체제 자체를 인정하고 그 체제 내부에서 보호받으려는 개선과 개혁의 입장이었기에, 응? 그래서 실패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혁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렬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즉, 정렬 개념을 페미니스트 지식인 사회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뭐 입장의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혁명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어떻게 대중에게 유도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 음, 정렬 개념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성공은 당신의 것의 정렬 개념은 자신의 강력한 끌개 패턴과 정렬되어 있어서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스스로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우러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 묶을게 패턴은 또 뭐야? 그지? 어트랙션 패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인데 이거. 어트랙션 패턴이라고. 어트랙션 패턴이 뭐냐면 이게 카오스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끌게 패턴이 과정렬돼 있어서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스스로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킨즈가 카오스 이론의 끌게 패턴에 주목하는 거는 이 북경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응?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어 뉴욕에 폭풍우를 가져온다. 그 나비 효과. 이게 이제 카오스 이론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즉 무슨 소리냐면 원인의 수준에서 초기값의 변화가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나비 날개 치는 건 참 작잖아. 근데 그게 결과적인 자연 현상이
초기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비가 날개를 쳤어. 그럼 공기에 진동이 생기잖아. 이 진동이 점점 커져서 폭풍우가 된다는 거야. 공기가 커져서. 이게 이제 카오스 이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 바뀌느냐 그거를 그러니까 혁명을 시작하는 게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면 혁명이라는 것이 언제나 어, 혁명 또는 마르크스의 경우처럼 에서처럼 그냥 한 명 또는 극소수 날갯짓 나비 날갯짓으로 짓으로 시작되지만 30%가 그리고 동조자가 30%가 넘을 때까지 어떤 결과도 어떤 변화도 어, 국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갑자기 임계점이 되면 물이 갑자기 물이 끓듯이 끓일 때 보면 물이 갑자기 끓죠. 임계점이 되면 확 변화하는 것처럼 어? 뭐가 폭풍우가 폭풍우가 일어나도 딱 변하는 것처럼 응? 변하기 진행되기 응? 혁명이란 게 그래요. 변화라는 게 그렇다고. 유명해지는 거 보고 내가 그 조수미라는 가수가 유명해진 걸 봤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국민 전체가 안다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런 경우 많죠. 유행가들이 스타가 되는 거. 이게 너무 흔해요. 조수미 가수 조수미처럼 스타가 되는 A Star is Born이라는 영화 있는데 탄생 에서처럼 스타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스타가 되는 사례를 자주 보는데 그 경우에도 어? 아무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이런, 그지?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 그랬던 거죠. 그 사람이 최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알려지는 거죠. 그지? 오늘 확 바뀐단 말이죠. 그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지? 30%가 넘을 때까지 조용히 되니까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죠. 어쨌든 그런 얘기 이것도 정확한 이론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30% 뭔가 몇 퍼센트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100%가 다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바뀐단 말이죠. 이게 그 사회학에서 실험 많이 했어요, 이거. 사회심리학 쪽에서. 그러니까 겉모습이 바뀌는 거. 그, 그, 그 겉모습에, 그러니까, 진짜로 성공적인 사람이 겉모습에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거 한중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성공적인 사람은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냐? 그러는 게 적절하고 현실성이 있으며 타인에게 친절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거야. 즉, ABC라는 결과적 현실 활동에서의 변화는 ABC라는 존재 차원에서의 변화에 비한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소한 사건이라.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성공보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내면에서의 성공이 예, 따르는 결과, 수요일 뿐이라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면 이러한 사례에 사례는 소위 스타 선생의 경우를 역추적해보면 쉽게 이런 요새 임영웅이 유명하죠. 가수 임영웅 이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나는 트로트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트로트 어, 음악을 좋아하는 한번 찾아보세요. 어? 진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스타가 됐지? 그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 성공은 당신의 것의 추천인인 이건 나 사후에 이 책이 호킨스 사후에 쓰신 책이죠. 왜 추천인이 중요한데 그 추천인이 말할 때 역할이 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역할이 하나라는 말이 바로 정렬이라는 단어하고 만나는 것 같아서 정렬이 호킨스의 담론의 핵심임을 입증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전에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회사의 주인이었던 시절 저는 스타벅스가 소기업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단한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역할이 하나인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맡은 역할이 많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 집에서도 하나 맡고 있고 영적인 삶에서 하나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일련의 명확한 가치관들을 삶의 활동에 똑같이 적용할 때 사람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아까 가수에다 적용했는데 대중 가수의 성공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스타가 된 분은 아마도 역할이 하나인 삶으로 삶의 모습, 양상을 정렬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즉, 무명일 시절이라도 가수의 삶의 어? 정렬된 상태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고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적인 삶을 살아오려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음? 그의 수월성, 엑셀런스지를 함양해 주는 것인데, 것입니다. 수월성의 함양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능력을 보이는 그 점을 찾아서, 물론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음?
여러 번 다양하게 시험해 보는 과정에서 어? 그, 어? 능력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을 삶을 위해 어?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자녀의 그 삶을 정렬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온갖 학원에 보내는 건 그런 지진. 왜냐하면 아이가 정렬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 이런 증언을 학생들에게 강남 출신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든지 조금씩은 할 줄 아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망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들이고 고생해서 하는 수 있다는 게 큰 문제. 그렇죠?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응?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게 아이들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길을 쓰는 게 자기 일이라고 반성하고 어? 능력을 발휘 타고난 뭔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정렬된 삶을 지금부터라도 생각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실패하는 즉 경쟁에서 패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치? 그치? 잘못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기겠어요? 말이 되겠냐고. 그치? 그래서 정렬 개념을 이게 뭐냐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지도 해설이라는 책을 다시 그래서 한 권을 더 읽은 거예요. 그, 거기 이제 무슨 제목이 있냐면 당신의 나침반 정렬시키기 이런 항목이 아예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갖고 갖는 어떤 것, 즉 소유도,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도 아니고 우리인방, 즉 존재의 자동적 귀결이라고 호킨스가 성공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왜 존재가 중요하냐는 말이 여기서 정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렬이 돼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응?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달성한 것은 단지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 우리인 바에
우리가 기여하기로 결정했던 바의 결과일 뿐인 거죠. 현실이 먼저가 아닌 거지. 뭐가 문제? 존재가 활동 소유의 탄력근대 성공 공식이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제국을 이겼단 말이죠. 뭘로 이겼어요? 말로 이겨요. 인도는 독립을 어떻게 했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애들한테 말해서 이긴 거예요. 대영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영국이 깜짝 놀라서 도망쳤다고. 그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정열의 힘이. 우주의 매우 높고 강렬한 원리에 완전하고 전적으로 정렬하고 몰두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자동적이고 수월하게 구조화하는데 성공이 달려 있는 거죠. 간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지하는 지배 끌개 패턴과 정렬하면 무슨 소리냐면 우주의 원리, 그지?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우주의 원리, 그지? 응? 그러니까 세상은 다 우주의 원리에 따라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우주의 원리인 생명을 지배하는 끌개 패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그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의 내부에 식별 가능한 패턴과 구조화의 원리를 가진 힘,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뭐라고 그러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실로 성공한 사람, 이게 바로 영수적인 힘이죠. 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어? 우주하고 연결된 거는 영적이죠. 그치?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죠. 초현실, 초시간, 초공간. 그게 진실로 성공한 사람들에 나오는 우아함과 친근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웃기는 게 성공한 사람들은 우아하고 친근해요. 날카롭고 화내지 않는다고. 그지? 왜 그러냐? 성공은 우리가 되어온 바의 자동적인 부산물이란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가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 그런 뜻이에요. 가짜 성공은 뭐냐면 명성, 명예, 권력과 재물 등 해성이 응? 진짜 진정한 성공은 그러니까 이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그지? 그걸 포함하지만 하는 그지?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안 가지는 게 성공이다. 디오게네스 같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걸 포함하는 그리스 시대의 디오게네스 모델과 달리 현대 시대에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런 진정한 성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타가 되는, 그지? 포함하는 진정한 성공은 부산물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나침판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들면, 그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벗어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 지도 해설의 찾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을 향한 능력, 이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이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들을 스스로 좋게 느끼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좋게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들의 편안함, 평안을 지지하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왜 근데 그렇게 못하냐면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상상에 얽매여온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 엉뚱한 걸 하는 거죠. 그냥 잘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있죠? 역할이 하나인 삶. 그치? 역할이 하나인 삶이 되어서 응? 되도록 해서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즉 쓸데없이 불필요한 일을 하려고 피하면서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보통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성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이래야만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을 실제로 어, 하는 것을 결과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길로 들어서지도 못한다는 대부분. 응? 들어서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이걸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길로 들어서 있는 사람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와 부러움을 보내면서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빠뜨려 됩니다. 응? 역할이 하나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에 신경을 쓸 틈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면, 이냐면, 옛날에 빌 게이츠처럼, 아, 누구지, 그 사람?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음, 애플. 하여튼,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처럼, 검정 키와, 뭐지? 무슨 바지였죠? 그지? 진만을 입는. 왜냐면, 옷 입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쓰고 싶지. 그런 것처럼. 응?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검정티만 맨날 입었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 틈이 없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옷 입는데 시간을 좀, 입는 등, 옷 입는데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럼 음, 밖으로 좀 보이는 모습에 무심하게 되게 됩니다.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으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거예요. 음악가 얘기를 하나 했어요. 기꺼이 두려움과 하기의심을 놓아버리는 음악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런 길에 들어선다면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지도 않고
미래의 결과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계속 그 길을 갈 것이니까. 네. 음? 현실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은 행운, 또 필요, 특히 대중의 호응, 대중의 호응이 내 맘대로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 흐름에 따라 다르겠죠. 변덕스러운 대중의 호응 등 행운도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스타가 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별로 그런 불확실성에 별로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자기가 가는 길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은 현실적인 성공, 명예와 권력과 또는 액세서리 이미 좋았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런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내적 전환으로 어떻게 그녀의 외부 삶이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볼 수 있듯 이건 사례를 하나 들은 거예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 일 뭐 많으니까. 이런 내면의 제약을 포기할 때 무슨 내면의 제약을 포기해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의심을 포기하는 거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창조성과 표현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더 성공하는 거죠. 응? 창조성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음, 행복해지면 세상의 본성에 개가 있는 그 양동이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로 무한 경쟁을 개들은요 개들을 양동이에 넣어놓으면요 뚜껑을 안 닫아도 된대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나가버릴 것 같잖아. 근데 서로 잡아당겨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야. 세상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이들의 아내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내적 태도와 생활 방식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면에 위대함이 다 있다고. 그게 내가 위대함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뛰어남, 수월성이라고 그랬죠. 수월성, 수월성.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어디에 수월하냐, 어디에 뛰어나냐, 그건 다르겠지. 그렇지만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딘가에서 어, 뛰어난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을지 그걸 인정하면 된다고. 땅 파는 거일 수도 있어요. 땅 파는 거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그건 뭐예요? 가드로 하면 되잖아. 정원 관리하는 게 얼마나 뛰어난 그 중요한 그지?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땅을 파는데 뛰어나도 괜찮다고. 그죠? 그러면 부정적인 끌어들임을 초월하게 되는 거. 혹시 생길지 모르는 뭐 현실에서의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수월함을
현실 세계에서 펼치는데 만나게 될 방해, 물들. 그지? 뭐가 있겠죠? 야, 땅 파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공부나 해. 부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장애물이죠. 뭐든지 좋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진정한 성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근대사회, 적자생존의 근대 자본주의 논리에서처럼 적을 공격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정치적 페미니즘의 미투 운동의 처참한 실패에서 모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만 초래할 뿐이지만, 응? 에너지 낭비예요. 공격을 왜 하냐고 일 없이 무슨 그 부정적인 그지? 응? 부정적인 성향 일인 그지? 무엇 때문에 공격을 하냐고 왜 공격을 하는 거야? 그지? 뭐 하면 돼요? 적을 공격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자신과 주변인들의 모든 일을 성공하고 키우고 보살피는 데서 온다. 응?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는 건 바보야. 왜냐면 공격받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지? 자신의 시간만, 집중력만 낭비하는 셈이니.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호응의 종주묵죄라는 거죠. 자기와 주변의 그 성공을 보살피는 데 온단 말이죠. 이게 개사고 방식이라고 크랩 멘탈리티.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가 변화를 혁명적이라고 말하는 건 근대 교육에서 독자 생존의 응? 경쟁 원리를 받아. 그러니까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들었고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인줄 알고 어, 인생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과 불안과 불안과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살고 있고 음, 진짜로 그죠? 진짜로 실제로 무의미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울과 불안하고 중독이죠. 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어? 의미를 찾지 못하기. 그치? 그치? 자존감을 찾을 길이 없기. 뭐, 현실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을 찾을 길이 없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잖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경쟁적 물질문명 시대에서 성공은 있었죠. 뭔가 성공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그치? 근데
그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천재적인 많은 개인들이 대중에 발견돼 유명해지는 이외 비극적인 경력이 된 것처럼 단발적인 성과는 거는 이게요 삶을 위태롭게 하는 작은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공하지 않으니만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망할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호킨스는 탈근대 시대의 성공을 대문자 써서 참성공이라고 구분을 해요. 이 참성공은 탈근대의 영적 성공은 영적 성공 진정한 사랑하고 비슷해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영을 생기 넘치게 하고 지지하여 당신 자신과 주위의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성공적인 생활 방식을 이룬 총체적인 개인으로 성공하게 하는 등 어떻게 되냐면 삶을 좋게 한다 말이죠. 내가 사랑이 제대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는 건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서로 망치고 있으면 사랑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지? 그래서 하우스 이론을 아까 이용했죠. 그래서 약한 끌개 패턴과 정렬하는 근대적 성공. 그지? 이거는 목적이 다른 거죠. 방향이 틀린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방향이 틀린. 음, 그치? 그 가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해요? 어, 물질적 성공만을 목표로. 음, 이렇게 하면 가봐야, 끝에 가봐야, 씨,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와 정렬하는 탈근대 성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카오시 이론을 쓰냐면, 처음에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닌 듯 합니다. 진짜가 오랜 교육, 교직 생활을 통해서 아주 많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그릇을 봅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그의 미래가 차이가 어린 아이들인데도 미래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머시멜로 테스트가 실험이 있었는데 머시멜로 실험이 뭐냐면 음, 머시멜로가 그 맛있는 과자 사탕 다과를 오래 참는 아이가 그리고 더 좋은 성력을 얻는다는 결과 결과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머시멜로라는 건 물질적 유혹이죠. 그 물질적 물질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성향이 문제라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실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응? 물론 이 실험은 그 하나의 실험으로 인생의 인생 전체의 미래를 판단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수 이렇게 때문입니다. 응?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상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렬은 뭐냐면 어떤 식의 마음 자세, 삶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게 정렬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인생의 인생 전체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지? 난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그런 거죠. 그게 정렬이죠. 응?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담배만 안 핀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따지면 정렬은 그 자신의 개인적 의식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개념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화한 모든 개인이 영적으로 진화에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정렬로, 그지? 그러니까 종교적 개종의 경우에서처럼 응?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응? 물질 중심적인, 그지? 물질적인 세계관은 나쁜 거 아니죠? 물질 중심,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물질이 왜 나빠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영적으로 진화한 모든 개인이 성장관에서 배운 그 지극히 가치 있는 통찰이란 말이죠. 이를 요약하면 참으로 성공한 이들은 ABC와 동일시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근원이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성공을 외부적인 것, 즉 ABC의 영역에서 보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성공은 이때의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은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지?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어? 스타가 몰락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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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가 몰락하는 이유인데 응? 지금은 분명 성공했지만 이게 일시적이라고 일시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공황 장애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응? 그죠? 그러니까 뭐 성공했어 그러고 사람들 막 박수 치는데 자기는 어때요?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한단 말이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극심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자살하고 뭐 별짓 다 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뭘 모르면. 그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신이 바깥 세계상의 성공을 창제하기 위해 작용하는 통로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산이 아닌 성공의 실제적인 근원과 동일시하는 만큼 상실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불안 장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즉, ABC, 즉 존재가 가진 내면의 힘을 믿는다면, 응? 그리하여 삶을 높은 힘, 에너지 패턴과 패턴에 정렬시킨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총체적 개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영감을 주며 고양, 고양시키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어떤 에너지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에너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인 귀결처럼 진정한 성공이 올 거라. 뭐가 먼저다? 존재가 먼저. 즉, 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응?
그러면 그 나머지 이 성공은 그건 뭐 왜냐면 진정한 성공은 뭐냐? 생명 에너지에서 정렬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킨스의 의식 지도는 그래서 의식 지도가 중요해요. 그럼 그게 뭐 아까 긍정적 부정적이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학 교수 프레이스 박사가 말하듯 영적의 삶의 고전적 수준을 확정한 영적인 삶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건 없었어요. 최초예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크게 패턴과 에너지 장으로 그 수준을 확증해낸 의식 지도는 놀랍게도 좌뇌의 지식이라는 도구로 운해의 직관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학적 지식이죠. 과학적 실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 방법. 그러니까 과학으로 운해의 직관, 영감 같은 거, 그지? 영감, 영성 이런 거, 그지? 이거는 처음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계속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런 노력 지금 이런 호킨스의 노력이 켄 윌버 등 다른 저명한 심리학자의 경우에도처럼 음, 미국 서구 지주인 사회의 집단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향력, 영성, 특히 천부교의 성경사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인사회의 적극적인 그런 통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좀 내가 이거 평생 전공한 건 아닌데 의식지도의 중간감이 200이에요. 그 200이 용기예요. 이때 용기는 저밖에 아닌 이 안에서 나오는 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거는 200 이하예요. 200 이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성공한 이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용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때 용기는 뭐 행동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성공한 이들은 성공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대신 성공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성공과 동일시하며 그 패턴을 발달시키는 용기를 드러냅니다. 불호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려 긍정적 의식이 바뀌는 게 바로 200이에요. 용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자기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귀결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200 이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200이 가운데 있죠. 맨 꼭대기 100은 1000은 아주 높은 건데 이런 건 드물고 이 표가 유명한 표예요. 밑에 200 이하는 자존심 분노, 이거 부정적인 거죠. 동물적인 거. 200 미만의 부정적 의식은 이 표는 잘 몰라도 돼요. 동물의 차원하고 다를 바 없다는. 동물의 차원이 뭐예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거죠. 동물은 다른 이를 위협하며 분노로 불어오르는데 왜 그러냐? 두려움이 두려움을 가진 거는 수동적이거나 약한 것을 느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수동적이거나 약하고 여겨지는 것이 당신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싸울 일이 있었는데 안 싸웠어요. 약간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수동적이거나 약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넌 나가서 싸움을 해야지. 총질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많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자신이 경멸당해 놔두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언제나 그러면 안 돼요. 경멸당해 놔두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 이하, 200 이하, 200 미만의 실상은 아주 달라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류의 85%는 200 미만이라고 호키즈가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동물, 동물들과 살고, 음, 음, 정글에서 적자 생존을 지구촌, 평균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뱀처럼 피해롭지 못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만나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대하는 물비거나 지금 척하고 강하게 응?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응?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야 되는 거. 응? 정글 속에 살고 있으면서 호랑이 보고 친해 난 너하고 평화롭게 살 거야 하고 호랑이가 물죠. 사자가 다른 사람 여기 써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시기라는 추정은 순진하다. 순진한 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자기를. 그들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이런 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멍청하다고. 멍청이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어? 인간처럼,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이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짜 사람을 만나는 응? 순진한 애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바로 행복의 원천.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당신은 진실을 말하거나 사과하는 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200 미만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돌려주고 복수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 그런 척 해야 돼요. 이원적인 세상에서 한 사람은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지는 거죠.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그리고 지는 사람이 아닌 게 더 낫겠죠. 그것은 윈윈에 대한 의식이 없는 윈루즈의 사고방식이라는 거.
호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85%는 여전히 200 미만이고, 그러니까 뉴스에 매일 밤 뉴스에서 보여주듯이 동물적 본능, 동기, 행동에 지배받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그렇죠. 완전 동물이죠. 느리게 진화해오던 인간의 의식 추준이, 근데 이제 하나 즐거운 거는, 이거 난 믿어요. 그런 것 같아요. 1980년대 후반에 조화련 수렴 기준 갑자기 190에서 204, 200으로 도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수준에서 인간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이렇게 다른 수준에서의 전환은 인간 진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조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인간, 호모 스피리투스의 출현을 말하는데 내가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세계. 그 영성의 세계가 쭉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의 85%는 여전히 200 미만인 부정적이고 동물적인 의식이 지배적인 세력인 현재의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귀결에 책임지는 고귀한 용기가 대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혹시 잊지 못해 그런 고귀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한 거라도 실망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응? 그러니까 악당처럼 살 수는 없죠.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악당처럼 살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동물처럼 살긴 싫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동물처럼 살아? 그렇죠. 자기를 너무 자존감이 없는 거죠. 어, 자존감이 있다면 동물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과 중독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중심의 욕망 중심 생존 경쟁의 근대 사회에서 수동적이거나 약하다고 여겨지거나 경멸받게 나버려두면 죽음의 위협을 받는 동물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현명하게 잘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200 이상의 긍정적 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다수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더 현명한 사람이 져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정말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증인 척하고 사는 거지. 국민적인 세상에서 음, 음, 어떤 무의미한 투쟁을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미친 개와 싸워봤자 싸워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 소리 그러면 이거 미친 짓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친 개는 몰라요, 자기가. 응? 미친 개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미친 개하고 싸워봐야 뭐하냐고. 나만 물리는 거지. 그지? 나만 쓸데없이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예요. 공적인 본능이 그 아직도 지배적인 200 미만의 근대 사회에서, 그지? 이때의 성공, 이때의 성공을 비교해 보면
성공 안 했는데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노를 분노로 돌려주고 복수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너 왜 그러냐 그런단 말이죠. 이분법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이런 이원적 세상에서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져야 하니까, 그지? 지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맨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 예능 프로 있죠? 그지? 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왜냐면 그 내면의 부정이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응?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만 아니면 되라고 사는 것 같은데 거기 애들 보면 그 우정이 되게 중요하죠.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협상, 윈윈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지? 윈루즈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프로에서 보면 치면 바깥에서 추운데 바깥에서 자고 그러죠. 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 집어넣어 놓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호킨스가 성공은 당신 것에서 근대 사회에서 근대적 경쟁 사회에서 성공이 아닌 탈근대적 영성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공의 길을 주장하는 건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영적 인간이 출현하는 인간 진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말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200 이상에서는 다른 관점이 열린다. 당신은 에고의 상실이 보통 영에게는 이득이며 에고의 이득이 영에게는 상실이라는 것도 보는 거죠. 카르마적으로 어떤 상실은 당신의 삶의 가장 큰 이득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손실이에요. 그지?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는 손실이거나 어떤 상실이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손해봤어. 그치? 분명히 손해봤다고 여겨지더라도 그래서 내가 저 와이저 슈드 루즈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실제로 부정적 카르마를 해소하고 긍정적 카르마를 얻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삶이라는 것이 응? 물질적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어? 그지? 현실, 물질적인 현실이나 현실일지라도 영에게 이득이면 되기. 어? 아, 영에게 이득이면 된다는 거야.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고 힘든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는 물질적으로만. 그지? 그러니까 현대 세계의 현대 세계의 개선이나 개혁 등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뭐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의 혁명이 되는 현근대적인 전환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호킨스는 이 큰대와 탈근대를 개념을 설명을 안 하니까 혼란스럽게 말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것도 그거예요. 그럼 세상을 바꾸지 말아야 되냐 이 소리도 들리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때 세상은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적 박애주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박애주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근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선이나 사비로 개선이나 개혁을 하려는 그러니까 공상적이라고 쓴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공상적이란 말을 왜 썼냐면 비판을 하고 쓰는 거예요. 진짜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선이나 자비로 어떻게 조금 바꾸려는 그걸 이제 박애주의라고 비꼰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나쁜 카르마를 지속하게 하는 형벌이 되는 거예요. 상실이나 비극적이 처음 보는 것은 겉으로는 그런데 은총과 궁극적인 자유의 문을 연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아인 에고의 상실이 탈근대적 영성 회복의 출발점. 이거 맞아요. 그게 뭐냐면 천불교 하근기의 목표가 뭐야? 하공이죠, 하공. 자아를 비우는 거. 닮았던 거죠. 그지? 홀로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은 내가 혼자 근대 자아의 응? 독립 주체적이라고 생각하죠.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응? 난 혼자 잘할 수 있어 이거죠. 그지? 그런 근대 자아 그게 앞에 생략된 거예요. 홀로 해낼 수 있다는 주장 이렇게만 딱 썼는데 뭘 홀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거는 175로 추정되는 악명 높은 에고의 오만과 자부심의 증상이란 말이죠. 이는 치유에 필요한 에너지의 장 아래에 있는 거죠. 그치? 라고 굳이 호키스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탈근대 시대의 가장 큰 과업이 뭐예요? 또 근대 자아의 에고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 근대 에고에서 탈근대 영성으로의 전환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거밖에 아니라 이 안에서의 변화가 과업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우스 이론의 초기 이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법칙, 즉 어, 약간의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지? 내면이 살짝만 바뀌어도 이게 전통적 영적 진보 방식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그래서 카오스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약간만 바뀌어도 왕창 바뀌니까. 그래서 호킨즈가 카오스 이론을 자신의 담론에 원용한 겁니다. 반대로 영적 열망자는 뿌리 깊은 에고 습관들에서 그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장에 스스로를 정렬하고자 하는 거죠. 그 열쇠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선택 행위는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의지. 영적인 의지. 의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에 카오스 이론의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속 법칙. 조금만 바뀌어도 약간의 변화로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통적 영적 진보 방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모든 영적 훈련에서는 개인의 이 삶을 진보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벌림세기. 벌림세기는 뭐냐면 약간 오프닝 엣지죠. 그 엣지라는 건 웨지라는 건 뭐냐면 쐐기예요. 약간 그 나무 같은 걸 쪼갤 때 살짝만 쪼개고 거기다 뭘 조그만 걸 박아 놓거든요. 나무 조각을 그걸 쐐기라고 그래요. 그럼 딱 박아 놓으면 다시는 안 돌아가겠죠. 그게 이제 그 쐐기인데 약간 벌려서 그러니까 근대자를 부시는 거죠. 역사 또한 임상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자발성이 의지의 자발성이죠. 새로운 끌개장을 활성화시키고 낡은 것을 떠나게 해주는 방아쇠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작은 끌개장이 큰 끌개장에 가까워진다고 시각할 수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 무슨 소리냐면 혁명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질 세계에서 되게 좋은 응? 혁명적 변화를 그러니까 근대적인 응? 이 혁명적 변화가 이게 이제 그 카오스 이론을 동원한 이유인데 변하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약간만 바뀌어도 그걸로 확 바뀐다는 거지. 작은 끌개장이 큰 끌개장에 가까워진다고 시각할 수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 자유의지와 같은 제3의 요소의 도입으로 난 바뀔 거야 하는 결심하는 의지 있죠. 그걸로 갑자기 교차 지점이 생성되고 안장 패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변하면서 이렇게 변함이 쭉 이어지는 패턴이 있죠. 그게 안장, 말 안장 같은 거 생성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낮은 끌개장의 영향에서 높은 끌개장의 영향으로 이동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기적이라고 개종 같은 종교적 개종 같은 개종에서처럼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종교적 개종이란 말을 네가 얘기하냐면 영적 차원을 발견한 거죠. 알지 못한 눈이 튀어서 갑자기 깨달아서 영적인 차원을 어, 알게 된 응?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적 같은 변화라고 보여지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가 ABC라고 말할 수 있죠. 응?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눈이 그 안경을 쓰다면 안경 색깔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항상 규정하거나 묘사하거나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개인의 삶을 진보시키는 영적 훈련은 긍정적인 영적 변화를 기적이라고 선언하듯이 선형적인 직선적으로 쭉 가다 보면 그렇게 나올 거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돼가 아니란 말이죠. 확 바뀌는 갑자기 바뀌는 그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갑자기 바뀌듯이 불교에서 다비드 소킨스의 성공은 당신은 것과 더불어 의식지도 해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10단계로 본 성공의 ABC처럼 이 탈근대를 위한 성공 공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좀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의도죠. 어? 그 현실에서 뭔가 ABC 현실에서 뭘 바뀌기 전에 본질적으로 뭐 내면을 바꿔라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움,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 응? 좋아하고 즐기는 거. 뭐 즐기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실용성. 그 즐기는데 그게 그냥 쓸데없이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필요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다음 미학. 다른 것도 알아보라는 거. 끌림. 이거는 잘난 척하지 말고 사람들이 끌리게 해라는 거예요. 신뢰성, 고결함. 왜냐면 왜 고결함이라고 말했을까요? 응? 그거는 본성에 관련되는 거니까. 퀄리티도 중요하죠. 응? 내면이죠. 자질, 나눔. 자기는 성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자함, 다정함이죠. 그레이시오스니스. 이게 삶이 대목인 거리. 내가 주면 다시 온다는 거죠. 이 성공을 향한 10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공이 시작부터 자동적으로 제한되지 않게 하는 당신이 움직일 때 바탕으로 하는 기본 원리에 보편적 호소력이 있는가 라든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존재의 의도에 관한 1단계라. 그지? 내 존재의 의도가 제대로 있는가? 출발점이. 그죠? 이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방향이 정확해야 길이, 이게 이제 카오스 이론처럼. 그지? 카오스 이론에서, 처럼, 출발. 그지? 끌게 패턴. 출발점. 그, 방향. 그,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각과 가장 중요한 아, 그지?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영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건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